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미루다가 결국에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솔직히 귀멸의 칼날이 제 취향은 전혀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취향이 아니니까 좀 볼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좀 미뤄두고 있었는데, 지금 워낙 흥행 열기도 엄청 뜨겁고 계속 여기저기서 막 역대급 작품이 나왔다 이런 찬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그 정도인가? 그래도 이번 극장판은 나한테도 좀 볼만할까? 그렇게 궁금해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이 귀멸의 칼날은 딱히 제 취향이 아니라는 사실만 이번에 또 한 번 더 아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처럼 귀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번 극장판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거니까요. 혹시나 이런 이야기에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은 분들은 조심스럽게 지금 영상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귀멸의 칼날 시리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과는 아주 별개로 말이죠. 기존에 이 시리즈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이번 극장판까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오셨다는 분들조차도 사실 어떤 불만 하나만큼은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뭔지는 다들 짐작을 하시죠? 바로 회상씬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좀 재밌게 보려고 하는데 꼭 그럴 때마다 회상씬이 한 번씩 꼭 갑툭튀를 해가지고 이 전투씬의 흐름을 자꾸 끊는다. 좀 적당히 나와야지 회상만 하다가 거의 영화가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상씬에 대한 불만은 좀 라이트한 관객분들이든 기존의 헤비한 팬분들이든 거의 다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불만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보자마자 이거는 그런 무한회상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 작품이 스스로를 약간 코너로 몰아 넣었다. 이런 구조라는 생각이 바로 보자마자 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 작품의 배경이 바로 무한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품에서 이 무한성이라는 공간이 묘사되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말 그대로 공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 무한한 공간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의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이게 좀 얘기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 공간을 무한으로 펼쳤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작품의 이야기도 무한으로 펼쳐져야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작품을 보면은 구조적으로 자꾸 전투와 회상을 끝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핸디캡이 왜 발생을 했느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끝없이 펼쳐진 하얀색 백지 같은 그런 무한의 공간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 무한의 공간을 향해서 되게 자유롭게 그 어떤 한계도 없이 계속 이동하고 달려나가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자, 어떤 공간이 무한하다는 건 말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어떤 방향으로 달려나가든 간에 그 모든 움직임에 아무런 의미가 생기지 않게 된다는 뜻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무한하니까요. 어차피 지금 달리고 있는 특정한 지점이나 내가 1분 뒤에 달리고 있는 지점이나 지금과 1분 뒤의 공간 사이에 아무런 구별점이 없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한한 공간 속에서는 전부 다 똑같을 뿐인 그런 무의미한 공간을 계속 달려나가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이번 무한성편에서도 딱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작품에 시작하자마자 귀살대원들과 귀살대의 주들이 무한성에 갇힌 채로 계속 어딘가로 달려나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입부를 보면서는 일단 이 작품의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막 감정적으로 뜨거움이 느껴지고, 와, 우리 귀살대 선배님들, 우리 선배님들의 각오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야, 무잔이랑 혈기들이 어디에 있든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저 자세, 정말로 비장하다. 이런 느낌과 분위기 정도는 연출적으로, 연출상으로 충분히 뜨겁게 전달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효과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번 무한성편의 총 러닝타임이 155분, 그러니까 2시간 35분이라는 그 엄청나게 긴 시간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런데요. 자, 이게 일반적인 영화보다도 훨씬 더 긴 러닝타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긴 시간을요, 단지 그 뜨거운 분위기 하나만으로 계속 돌파해 나가는 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의 영화처럼 이번 무한성편도 이 다양한 공간으로 이야기의 배경을 옮겨 다니면서 관객들이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다양한 상황과 사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저 무한성이라는 공간이 말 그대로 무한하다는 겁니다. 자, 공간이 무한하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저 무한한 공간 속에 존재하는 특정한 공간과 공간 사이에 그 어떤 구별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간이 똑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작품이 무한성이라는 공간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은 순간부터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든 공간들은 그때부터 바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 작품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뽑아낼 만한 구조를 처음부터 스스로 배제를 해버린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간이 무한하면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지금의 이 땅과 내가 10분 뒤에 달려가고 있을 저 땅이 완전히 똑같은 공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해서 사건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완전히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무한해졌는데 정작 이야기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오히려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작품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딱 하나가 남게 됩니다. 바로 시간이 남게 되죠. 그래서 공간 이동 대신 시간을 이동해서 조금이나마 다른 장면을 계속 연출을 해내면서 155분이라는 이 긴 러닝타임을 채워나가는 구조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게 초반부에서는 막 귀살대의 여러 주들이 무한성을 여기저기로 기세 좋게 뛰어다니면서 이 나쁜 혈기들을 내가 가만 안 둔다, 뭐 이러는 장면이 잠깐 동안은 아주 뜨거운 분위기로 연출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관객들도 이 무한성 내부를 계속 뛰어다녀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구도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모든 장면이 다 똑같이 구별점 없이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시는 것처럼 회상신을 아예 줄여버렸다면요, 작품에는 정말 2시간 내내 주들이 무한성을 계속 뛰어다니기만 하면서 끝이 나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이 이야기의 구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장치를 대신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런 복잡한 얘기들은요, 당연히 서사의 이 구조적인 요인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最終局面という言葉が何度も頭をよぎる. 당연히 훨씬 더 직관적인 이유로는 이번 편이 시리즈의 최종장에 진입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인물들의 서사를 이제는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한 번에 다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들의 서사를 순차적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귀칼 스타일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모든 캐릭터마다 하나씩 다 사연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캐릭터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중요한 순간이나 아니면 귀살대가 한 번씩 능력을 각성할 때마다 항상 회상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작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캐릭터성을 강조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레파토리를 조금 다르게 하면은 훨씬 더 연출적으로 풍부해질 수가 있는데 이 원작 자체가 애초에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져갑니다. 자, 첫 번째, 혈기가 됐든 귀살대가 됐든 해당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어느 쪽이 됐든 일단 치열하게 싸우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싸움이 고조되면서 이게 목숨이 걸린 중요한 국면으로 싸움이 들어섭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세 번째, 이제 회상이 나오면서 뭐 혈기는 과거를 좀 반성하거나 아니면 후회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요. 귀살대는 보통 자기의 능력을 각성하는 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야기가 흘러가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매번 똑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원래 원작부터도 단조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그런 레파토리가 반복되는 작품인데 이번 극장판에서는 이 최종 정리 국면이라는 이 명분 하나로 이걸 한 번에 다 몰아서 해버리고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까지는 시리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서 그 레파토리의 반복이 그나마 조금 덜 느껴졌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다 응축을 시켜놓다 보니까 이 레파토리의 단조로움이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2시간 내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저거 또 나오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귀칼을 좋아하셨던 팬분들께도 이건 좀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생겨버린 건데 뭐 이거는 연출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쌓여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좀 캐치가 돼서 저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 하고 이해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커다란 구조는 그나마 좀 양해를 하면서 봤었는데 오히려 좀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너무 눈에 걸리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카자 파트에서 저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봤었단 말이죠. 제가 관람을 했었던 상영관에서도 막 제 주변에서는 훌쩍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아카자 파트에서. 근데 저는 솔직히 그 구간에서 아카자가 저렇게 행동하는 게 지금 저게 맞나? 저 감정선이 저게 지금 맞는 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둑질한 거는 뭐 알겠어. 그건 그렇다 쳐도 어쨌든 도둑질을 적발했으니까 관아에서 벌을 내리는 것 자체는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쟤는 그것조차도 화를 내고 있네. 저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거기다가 아무리 상권 다툼이 좀 치열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우물에 독을 타서 독살을 하는 검술도장이 있다고? 야, 저건 좀 억지 설정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뭐 또 말씀드리자면 새롭게 취임을 한 당주가 그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는 무한성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한번 붓질을 하면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종이 위에다가 뭔가를 계속 그리잖아요. 그래서 아니 종이에 한번 그리면은 무한성의 구조가 변하면 어떻게 저걸 고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무한성의 구조를 파악해 보겠다고 잠들어선 안 돼. 너희들 고개 숙여선 안 돼. 막 이렇게 스스로와 그 여동생들을 다그치면서 막 비장하게 말하는 걸 보고 있는데 비장한 건 알겠는데 저게 맞나? 뭐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봤었고요. 또 이 무한성이란 게 공간이 일단 컨셉 자체는 되게 재밌잖아요. 그 악기의 현을 똥 튕기면은 바로 발밑에다가 새로운 함정이 생기면서 뭐 탄지로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설정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근데 그런 설정이 일단 설정이 됐으면 그 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왜 그 엄청나게 효율적인 함정, 살아있는 함정이었던 그 무한성이 왜 아카자랑 싸우고 난 다음에 완전히 녹초가 돼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탄지로가 됐을 때는 왜 그 순간에는 이 무한성이 작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가? 거의 탄지로가 전투 불능이 됐을 때 그냥 똥 한 번 튀겨가지고 바닥에 함정 만들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건데 왜 그때는 또 무한성 형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걸까? 갑자기 이거는 좀 밸런스 패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 그런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작품에 따지기에는 너무 엄격한 잣대잖아요. 저도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저 같은 아재나 가질 법한 투덜거림에 가까운 거니까 또 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크게 의미가 있는 비평은 아닌 거니까 이번 영상은 그냥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성 편에서는 왜 회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나 라는 것만 조금 담아두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 취향은 분명히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이번에도 보고 오면서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열광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다. 뭐 그거는 충분히 공감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무한성 편을 보고 왔습니다.